밤마다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길, 나는 늘 습관처럼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곤 했다. 별다를 것 없는 반복된 일상이었고, 늘 그렇듯 바쁜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 같은 순간이었다. 차에서 내리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걷는 그 짧은 동선은 언제나 아무 의미 없는 일과의 연장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곳에서 낯선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는 내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어딘가에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다.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혹은 생활 패턴이 겹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인사나 무심한 스침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힘이 깃든 눈빛,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감싸주는 듯한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눈빛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낯선 남자의 시선에 괜히 긴장했고 이유 없는 경계심에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나 매번 같은 순간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은 점차 달라졌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날 불편하게 하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다. 마치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내 안의 허기를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그 눈빛이 피곤에 찌든 내 하루를 위로하는 듯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내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들춰내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똑같았다. 차에서 내린 순간 그는 어김없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깊고도 강렬했다. 마치 단 몇 초만으로도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나는 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검은 코트 차림, 단정하게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어쩐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어깨선.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놓치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그것은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설렘에 가까웠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새 나는 매일 저녁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보다 주차장에서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더 기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추기도 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잔업이 있다 둘러댔고 남편에게는 야근이라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저 그와의 우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상했다.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의식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름 없는 감정은 점점 더 커졌다. 하루 종일 바쁜 업무 중에도, 아이를 돌보는 순간에도,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불쑥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묘하게 억눌려왔던 갈증,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불 꺼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일도 그를 볼 수 있을까? 그 눈빛이 내 마음을 또다시 흔들까? 그 짧은 순간의 설렘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도무지 멈출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이미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가 나타날지 모르는 주차장의 공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도 유난히 길게 메아리쳤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 예민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나는 그 눈빛을 기다리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다. 마치 그 눈빛이 내 삶의 새로운 균열이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균열을 원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사소한 변화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어제보다 조금 더 늦게 나타나면 불안이 피어올랐고 평소보다 먼저 걸음을 옮기면 실망이 밀려왔다. 주차장 기둥의 숫자, 바닥에 그어진 흰 선, 천장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까지 전부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 신호들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물었다. 내게 무엇이 부족했길래 어떤 갈증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을까? 남편의 무심함이었을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피로였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내 욕망의 잔향이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밤을 기다렸다. 그 눈빛을, 그 짧고 강렬한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비가 내리던 날 주차장은 더 어두웠다.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가 형광등을 받아 흐릿하게 흔들렸고 타이어가 지나갈 때마다 얇은 물막이 부서지는 소리가 잔향처럼 남았다. 그날도 그는 나타났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신발코를 적셨고 나는 그 작은 흔적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없이 스쳐 지나간 우리 사이에 묵음으로 된 대사가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습관처럼 켰다. 시계 숫자가 눈을 찌르듯 선명했다. 그 숫자들은 일종의 약속이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방향. 내가 서 있는 곳은 같은데 마음만 어딘가 다른 층을 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알림이 울려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잠깐의 울림이 우리의 침묵을 깨뜨릴까봐 혹은 나 스스로의 균형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다. 집에 올라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나? 그는 그 표정을 어떻게 읽었을까? 나는 미소를 지었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얼굴을 하고 있었나? 기억은 흐릿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내 얼굴에서 오래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설렘이 만든 미세한 광택,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온도. 아이의 숙제를 봐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자꾸 주차장으로 가 있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밤 그의 옷에서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여 퍼졌을 때 이상하게도 나는 평온했다. 그 냄새가 나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닷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다. 내 발끝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가끔은 문득 겁이 났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하지만 겁은 오래가지 않았다. 겁을 품은 채로도 나는 또 그 시간을 기다렸고 또다시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마치 정해진 대본을 따라 연습하듯 발걸음은 익숙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잠시 잊게 만드는 이상한 연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CCTV 붉은 표시등이 깜빡일 때면 나는 잠깐 고개를 들어 렌즈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보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보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나는 거진 용기를 내보았다. 진짜 두려운 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점점 솔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솔직함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고 동시에 낙하의 시작이기도 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변주를 시도했다. 평소보다 몇 분 먼저 도착해 차를 멈추고 일부러 라디오를 끄고 엔진 소리가 완전히 가라앉는 걸 기다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차 밖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리듬이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었다. 우리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엇갈리는지 그 미세한 오차를 감각으로만 확인했다. 끝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의 끝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시작이 끝에 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 아직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면서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이 앞질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게 말했다. 다음은 어쩌면 목소리의 차례라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마침내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첫말을 준비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끝나지 않는 보고서, 머릿속은 여전히 숫자와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차를 세우고 문을 닫는 순간 깊은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다.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습기가 묻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붙잡혀 있던 긴장이 갑자기 풀리자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꺼풀은 금세라도 내려앉을 듯 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핸드백을 메고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순간 손가락에서 미끄러진 기계가 차갑게 울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짧고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크게 메아리쳤다. 화면은 금이 가며 어슴푸레한 빛을 반사했고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당황스러움에 허리를 굽히자 동시에 다른 손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 시선과 그의 손끝이 같은 지점에서 닿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바로 그였다. 늘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낯설고도 익숙한 남자.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가며 은은하게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거칠지 않은 음색이 귓가를 간지렸다. 떨어뜨리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지만 내 가슴은 요동쳤다. 그 한마디가 주차장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나는 괜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도저히 평범하지 않았다. 말끝이 맴돌며 이상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단단히 붙잡았고 나는 피할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깊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 나를 끌어당겼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몇 발자국을 함께 했다. 고작 몇 초였지만 나는 그 시간이 길고 무겁게 늘어지는 걸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내 손바닥은 휴대폰을 쥔 채 땀으로 젖어들었고 심장은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려 해도 제멋대로 빨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자연스럽게 내게 길을 내주었다. 좁은 공간, 닫힌 문, 두 사람만의 정적. 서로의 숨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나는 벽에 기댄 채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불쑥 입을 열었다. 같은 동 사시죠?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짧은 질문 하나였는데 나는 마치 오래 준비한 시험지를 건네받은 것처럼 당황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자주 마주쳤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낯설지 않은 친근감,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다가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우리는 같은 층이 아니었지만 그는 먼저 내렸다. 내리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짧게 인사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다. 단순히 휴대폰을 주워주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선을 넘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울렸고 눈앞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눈빛이 선명히 남았다. 좁은 공간에 스며들었던 숨막히는 공기, 내가 모른 척 외면한 미묘한 떨림. 남편이 옆에서 뒤척였지만 나는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내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닌 주차장에서 만난 그 사람만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 힘들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합리화했지만 내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려 해도 불쑥 떠오르는 그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호등의 색조차 흐릿하게 보였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오늘도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눈빛이 오늘도 날 붙잡아 줄까? 나는 이미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연을 가장한 약속, 그 시간은 점점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이상하게도 그를 마주치지 않았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당연하듯이 나타났던 사람이 사라지자 주차장은 텅 빈 무대처럼 느껴졌다. 차를 세우고 문을 닫는 순간 예전처럼 공기가 울리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이 어긋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심 허전함을 느꼈다. 이상했다. 분명 단 한 번의 대화뿐이었고 그마저도 흔한 인사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그의 부재는 공백이 되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습관처럼 눈을 돌렸다. 혹시라도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며칠 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밤, 나는 습관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울려왔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여전히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당황해 괜히 핸드백을 고쳐 매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몇 걸음이 다가오고 결국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며칠 못 뵌 것 같네요. 나는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아, 네. 요즘 조금 바빠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속마음은 금세 드러났다. 그와의 공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미 목소리에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차갑게 젖은 바닥에서 신발 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다. 아무 말이 없었는데도 그 소리만으로도 묘한 리듬이 만들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합주처럼. 나는 괜히 핸드폰을 쥐어보았다. 아직도 깨진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와의 첫 접촉을 남긴 흔적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내 쪽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혹시 아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볼 때마다 늘 바쁘신 것 같아서요. 순간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가 내 생활을 오래 지켜본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낯설어서요. 혹시 근처에 괜찮은 마트 같은 거 아세요? 나는 짧게 웃었다. 네, 근처에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어요. 설명하는 내내 이상하게 기분이 들떴다. 단순히 생활 정보를 주는 것 뿐인데도 그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이번에도 나보다 먼저 내려섰다. 하지만 내리기 직전 다시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다. 혹시 다음에 마트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가려니 잘 모르겠어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얼어붙은 듯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짧은 반응조차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그 대화로 가득 찼다. 아이가 내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연필을 쥔 작은 손보다 검은 코트의 손짓만 떠올렸다. 남편이 오늘도 피곤하지? 하고 말을 걸었지만 나는 기계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은 이미 엉뚱한 곳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단순한 부탁일까? 아니면 그 말에 감춰진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그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이 곧 욕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무지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그의 말을 잊지 못한 채 지냈다. 마트에 함께 가자는 짧은 부탁.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새기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말 혼자 가기 불편해서였을까? 아니면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대충 마친 후 나는 핸드백을 들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와의 약속은 정해진 게 아니었다.
그저 우연을 가장한 듯 시간과 장소만 공유된 상태였다. 나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단정한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올해 나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설레는 긴장감이 가슴을 두드렸다. 마트 앞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가벼운 미소가 먼저 다가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혼자 오려니 좀 어색하더라고요. 나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마침 살 게 있어서요. 우리는 나란히 카트를 밀며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쏟아지는 물건들의 색채가 눈을 어지럽혔다. 과일 코너에서는 선명한 빨강과 초록이 뒤섞였고 빵 코너에서는 따뜻한 향이 흘러나왔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의 곁에서 마주하는 이 모든 것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금지된 세계에 들어온 듯한 아찔함이 스며들었다. 그는 무심한 듯 내게 물었다. 이 브랜드 괜찮을까요? 요즘 뭘 사야 할지 잘 몰라서요. 나는 그가 고른 물건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별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이 카트 위에서 스칠 때마다,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마다 묘한 떨림이 가슴에 퍼졌다. 우유 코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내 쪽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데 같이 오는 게 이상하게 편하네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편하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다가왔다.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처럼 그 짧은 단어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 나와보니 저도 오랜만에 기분이 바뀌네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무심히 덧붙였다. 가끔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선을 넘은 대화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 같은데 속뜻은 분명했다.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우리는 마트 밖으로 나섰다. 차갑게 내려앉은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쇼핑백을 나눠들며 나란히 걸었는데 그 짧은 동행조차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잘 고를 수 있었어요.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감사 인사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멍하니 쇼핑백을 풀었다. 사소한 물건들 사이에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쇼핑이 남긴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이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장보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다음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만,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서로의 침묵이었다. 단지 입구에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다. 그 그림자가 마치 우리 둘의 비밀을 미리 고백하는 것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쇼핑백을 내 쪽으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무겁지 않으세요? 나는 짧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익숙하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친절이 숨어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건드렸다.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다. 단순한 물음조차 따뜻하게 다가왔다. 단지 안을 걷는 동안 나는 무심히 그를 훔쳐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걸음을 옮겼지만 때때로 내 쪽을 향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서로의 눈이 스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그 순간마다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바람이 불어오자 코트 자락이 스치듯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작은 스침이 심장을 크게 흔들었다. 벤치가 놓인 작은 정원을 지나칠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잠깐 앉으실래요? 무겁기도 하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미 내 안의 갈등은 오래전 무너져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쇼핑백이 발치에 놓이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퍼졌다. 그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도요. 나는 심장이 움찔했다. 그 말은 곧 내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담담한 척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늘 바쁘고 또 피곤하고 정작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확인했다. 말로는 단순한 하소연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겼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눈빛. 그 시선은 나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안심시켰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순간조차 충분했다. 이미 마음속의 거리는 좁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길을 갈라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는 숙제를 마친 채
졸음을 참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으로 들여보냈다. 남편에게는 마트 다녀왔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다. 쇼핑백을 풀며 손에 남은 온기를 떠올렸다. 같은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 벤치에서의 눈빛, 그리고 잠시 스쳐간 코트 자락.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남편과 아이가 곁에 있음에도 내 머릿속은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고 눈앞에는 벤치에서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웃끼리의 대화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창밖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시작된 흔들림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며칠 동안은 다시 그를 볼 수 없었다. 벤치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는데 그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였다. 나는 매일 저녁 주차장을 서성였지만 그 자리에는 낯선 이웃들만 오갔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무심히 주위를 둘러보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책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순간에 그를 마주쳤다. 퇴근 후 잠시 들른 근처 카페.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지친 하루를 달래려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코트 차림,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모습.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도 나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짧은 놀라움 뒤에 미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여기서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살짝 밀어두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주차장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깊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우리는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 맛이 어떻다든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든가 하는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흔한 대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내 일상에 대해 물었고 나는 무심코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 집에서는 늘 바쁘고 늘 같은 얘기뿐이에요. 제 얘기를 꺼내도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와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둑해진 거리에 불빛이 번져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그의 그림자뿐이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길고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이어지는 대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그의 손이 내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는 이미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혹시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해서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을 망설였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입술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카페를 나설 때 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다. 단지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진실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쇼핑백도 풀지 않은 채 그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이 집은 너무 익숙했지만 오늘의 나는 낯설었다. 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고 나는 스스로 그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다음은 언제일까? 기다림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길의 끝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와의 카페 이후로 하루가 길어졌다. 말수는 줄었고 호흡은 잦아졌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었다. 내 방에서는 아이의 숙제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은 늘 창가에 걸렸다. 다음 약속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손은 자꾸 휴대폰으로 갔다. 버튼 불빛만 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내가 누군가를 이 정도로 기다린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밤마다 커졌다. 그는 이틀 뒤에 연락을 보냈다. 문장은 짧고 공기는 길었다. 시간이 괜찮다면 늦은 저녁에 잠깐 걸을 수 있겠냐고.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밤 공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유가 필요 없는 제안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수십 가지 이유가 만들어졌다.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바빠. 그 모든 말을 떠올려도 나는 결국 한 문장으로 답을 보냈다. 괜찮다, 오늘. 단지의 벚나무 가지는 이미 잎을 다 접고 있었다. 가로등은 낮은 키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나란히, 그러나 정확히 붙지는 않은 거리로 걸었다. 그는 어제의 표정도 아니었고 첫날의 침묵도 아니었다.
조심스러움과 확신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하필 나냐고. 그는 잠시 멈춘 뒤 웃음이 아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혼자였기 때문이라고, 혼자라는 걸 알아봤다고. 그 말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도록 정확했다. 우리는 놀이터 옆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올랐다. 바람이 불자 코트 자락이 옆구리를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뜻밖의 파문을 만들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물었다. 혹시 무서우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직한 대답은 아니었다. 무서움과 설렘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심스러움은 핑계였고 멈춤은 준비였다. 내가 멈추면 그는 다가왔고 내가 다가서면 그는 멈췄다. 그렇게 서로의 안전선을 시험했다. 우리는 골목 끝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의자만 남아 있었다. 커피는 없었지만 대화는 뜨거웠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헤어졌다고 했다. 서류는 깨끗했지만 마음은 지저분했다고 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내 사정은 더 복잡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는 착했다. 그래서 더 외로웠다. 모든 게 모범이면 내 마음 한 조각쯤은 불량이어도 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는 갑자기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놀라 되묻자 그는 엘리베이터 명패에서 봤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작은 금속처럼 울렸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실을 흔드는 일과 닮아 있었다.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은 방향을 갖는다. 방향이 생기면 속도는 따라온다. 속도가 붙으면 제동은 늦어진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는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듯한 거리였다. 손은 말보다 빠르고 침묵은 사과보다 길다. 나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그러자 그는 대신 말의 높낮이를 낮췄다. 혼자 있는 밤이 제일 길었다고,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일이 얼마나 오래 낯설었는지 잊었다고. 그 고백은 허술했지만 정직했다. 정직은 늘 위험과 짝을 이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디스플레이에 떠오른 세 글자가 사각형 화면을 꽉 채웠다. 나는 신호가 끊길 때까지 바라만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의자 다리를 긁었다. 신호가 멈추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표정이었다. 사소한 거짓말이 표정으로 연습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말했다. 오늘은 그냥 늦게 들어갈 거라고. 회사 일이 조금 남았다고. 상대도 내 표정을 연습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다들 배우였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서로의 보폭을 배웠다. 언덕에서 내려오며 그는 물었다. 무슨 음악을 듣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듣는다고. 말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는 웃었다. 말이 없는 음악이라니 우리 같다고. 그 말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그는 나와 같은 속도로 멈춰섰다. 멈춤은 합의였다.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마지막 확인처럼 시선을 주었다. 괜찮냐고, 다음에도 만나줄 수 있냐고.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향이 아니라 체온이 먼저 다가왔다. 그의 호흡이 내 뺨을 스쳤다. 그때 또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아이였다. 내일 준비물이 뭐였더라? 라는 평범한 질문. 평범함이 구원의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오늘은 끝났지만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계단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 다른 층을 향해 걸었다. 발자국은 멀어졌지만 기척은 남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한참 서 있었다.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빛이 아닌 그림자로 남는 눈빛. 나는 마지막으로 내 손목의 맥을 짚었다. 살아있다는 확신은 언제나 금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배웠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귓속에서 아직도 바람이 분다. 오늘의 길고 짧았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간다. 그의 첫 부름, 나의 첫 머뭇거림, 닿지 않은 손, 받아들이지 않은 통화, 그리고 얇은 미소. 나는 내일의 나를 상상했다. 똑같은 일과를 보내고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눈동자는 달라질 것이다. 같은 세계에서 다른 각도를 가진 사람처럼 나는 내일의 밤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 창밖의 가로등이 흔들렸다. 흔들림이 이토록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나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알림은 없었다. 없는데도 심장은 울렸다. 나를 흔드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가능성은 약속보다 더 위험하다. 약속은 시간에 묶이지만 가능성은 상상에 묶인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길다. 나는 길어진 밤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일도 걸을 거라고. 같은 길을 다른 마음으로. 나는 샤워기 물을 틀어두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물소리가 귀를 채우면 생각이 잠시 흐려진다. 그런데도 오늘의 공기와 온도, 그의 시선과 말의 결은 씻기지 않았다. 거울이 김으로 흐려지자 손바닥으로 원을 그려 투명한 구멍을 만들었다. 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얼굴, 아니면 이미 시작해버린 얼굴. 얼굴은 말을 하지 않지만 표정은 증거를 남긴다. 나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멈추면 무엇을 잃을까? 계속 가면 무엇이 무너질까? 불이 꺼진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귓가에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우유와 노트를 챙겨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며 문득 떠올랐다. 약속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나는 다른 약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부끄럽게 했고 동시에 이상한 자유를 주었다. 부끄러움과 자유는 늘 한 몸이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자 천장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눈을 감으면 골목의 냄새가 돌아왔다. 젖은 흙과 차가운 철의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향. 향수라고 하기엔 생활의 냄새에 가까운 계단 손잡이에 오래 배어 있을 법한 습기 같은 향. 나는 그 향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기억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을 따라가면 길은 만들어진다. 나는 이미 길 위에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시간을 잘게 쪼갰다. 분 단위로 나누고 호흡으로 세고 손끝으로 확인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오늘의 장면 하나씩이 또렷해졌다. 골목의 멈춤, 계단의 창기, 메시지의 평범함, 나의 얇은 미소. 얇았지만 견고했다. 그 미소에 내일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일이 두려웠고 또 기다려졌다. 두려움은 예감이고 기다림은 선택이었다. 나는 선택한 예감을 품고 눈을 감았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묵직해졌다. 그러나 묵직함 속에 길이 있었다. 나는 그 길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 다만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또렷이 알았다. 숨이 증명했고 심장이 동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가락은 비밀번호 버튼 위에서 망설였고 귓가에는 아직 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집안의 냄새가 밀려왔다. 반찬 냄새, 세제 냄새, 아이가 흘린 연필심 냄새.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평소처럼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늦었네. 어디 들렀어? 남편의 무심한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다. 그는 그냥 습관적으로 물은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추궁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회사 일이 좀 늦어졌어. 자료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내 말은 매끄러웠지만 목소리 속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이 오래 남았다. 아이 방에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몸이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한숨을 삼켰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내 마음을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또 다른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의 체온, 골목길의 공기, 멈춰있던 순간의 눈빛. 그것들이 자꾸만 나를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히 물었다. 오늘 저녁에도 늦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내겐 감시처럼 들렸다. 아직 몰라. 아마 회의가 잡힐 수도 있어. 내가 던진 변명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린 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의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의 대화는 배경음처럼 흘러갔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 카페에서의 눈빛, 골목길의 포옹, 낮은 목소리, 그리고 오늘 저녁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오후가 저물 무렵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오늘도 잠깐 걸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2배로 뛰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대답을 썼다. 네, 좋아요. 퇴근 후 우리는 다시 마주했다. 이번에는 단지 근처의 작은 놀이터였다. 아이들이 없는 밤의 놀이터는 쓸쓸하고도 은밀했다. 그네는 바람에 흔들렸고 모래밭은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래 대화했다. 집안일, 회사일, 사소한 고민들. 하지만 그 모든 대화는 결국 같은 곳으로 향했다. 서로에 대한 갈증.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감쌌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 언제든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파트 창문 어디선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그는 태연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 말은 위험했다. 하지만 달콤했다. 나는 결국 그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이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야? 늦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투인데도 나만의 죄책감이 그 말을 의심으로 바꿔버렸다. 나는 억지 웃음을 섞어 대답했다. 회사 근처야. 이제 들어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막혔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 거짓말은 반복될 거라는 걸. 이미 시작된 길은 쉽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넓어 보였고 그 등 뒤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리모컨을 조작하며 평범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낯선 긴장을 느꼈다. 그는 무심한 척했지만 어쩌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한동안 서성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사람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그림자와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손길이 뒤엉켜 나를 흔들었다. 새벽 무렵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심장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이미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은 동시에 또 다른 불안으로 이어졌다. 휴대폰은 늘 무음으로 두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손끝이 먼저 떨렸다.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길 하나에도 가슴이 흔들렸다. 남편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오늘은 늦게 안 들어오네? 평범한 대화였지만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내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남편의 눈빛은 어딘가 의문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며칠 뒤 나는 그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단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창가에 앉아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동시에 창밖으로 스치는 그림자들이 신경 쓰였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이 순간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늘 설렘과 함께 찾아왔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조용히 내 손등을 감쌌다. 순간 숨이 막혔지만 뿌리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쥐어버렸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스치는 것 같았다. 단지 이웃인지 우연한 행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우리를 보았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그는 미소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은 더 요동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나는 당황스러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랑 잠깐. 내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며칠 뒤 또다시 불길한 조짐이 찾아왔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내 앞에 서 있던 남편. 그는 우연을 가장한 듯 말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같이 올라가자.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주차장의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저 차가운 렌즈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 시간의 흔적이, 우리가 주고받은 시선과 동작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 안은 더욱 답답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땀이 손바닥에 배어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무심히 말했다.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날 밤 남편은 좀처럼 잠들지 않았다. 뒤척이는 기척이 계속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하지만 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다. 남편의 의심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작은 질문들, 무심한 시선들, 그리고 길어진 침묵. 모든 게 증거처럼 쌓여갔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이미 낯설었다. 사랑과 죄책감, 갈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길은 곧 폭로될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끝을 보고 싶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주차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를 세우고 내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낯선 정적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어디 다녀왔어?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모습. 주차장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놀이터 벤치에서 그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CCTV. 그 차가운 렌즈가 결국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서늘함이 숨어 있었다. 회사 동료라고 했지? 동료랑 저런 대화를 나누나? 손은 왜 잡았고 왜 웃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은 떠오르지 않았고 거짓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요동쳤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왔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된 거야?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작아졌다. 입술은 떨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그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 차림, 익숙한 눈빛. 그는 상황을 직감한 듯 잠시 멈췄다.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남편의 분노, 나의 공포, 그의 당황. 주차장은 마치 법정처럼 변해 있었다. 남편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구나. 내 아내를 흔든 사람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짧게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나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가 사과하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 쪽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 사실 알고 있었겠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끝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숨겨온 시간, 거짓말의 무게가 한순간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았다. 시선은 흔들림 없이 내 눈을 꿰뚫었다. 선택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선택할 수 없었다. 남편도 그도 누구를 고른다 해도 무너지는 건 똑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미안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남편을 향한 것인지, 그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것인지. 그러나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쉴 새 없이 요동쳤다. 그는 잠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에 손을 얹을 것 같았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다. 이 길은 결국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고 어딘가 안도하는 듯도 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차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건 선택의 결과였다. 누군가를 원했지만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한 결과.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 그의 눈빛, 그리고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그것이 마지막 장면처럼 마음에 새겨졌다.